15분 경과돼서요.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께서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혁원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금융이 바꾼 국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문자, 전화는 계속 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처럼 힘드신 분들 신용회복위원회로 바로 가십시오. 참지 마세요. 곧 해결됩니다. 20년간 빚을 갚아왔는데 갚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도약 기금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어서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신용회복 중이라서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미래인 대출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국민성장 펀드에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더욱 과감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상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미국 혁신기업들의 열의가 현지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네,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산업, 정책과 글로벌 현장을 쉼없이 뛰었습니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성과로 증명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의 방향은 바뀌었고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만성적 디스카운트의 벽을 깨고 프리미엄 전환의 문을 열었고 자금은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포용금융은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물줄기를 대도약의 동력으로 전환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하는 금융구조개혁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본격화하겠습니다. 핵심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초격차 산업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시장 안정과 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입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금융이 초격차 성장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규모 인내 자본을 공급하느냐입니다. 이에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우주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넓히며 지원 방식도 직접 투자를 더 늘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인 국가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 전략기술 투자 파트너스를 신설하여 최대 10조 원의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성장의 기회는 전국 곳곳으로 넓혀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목표를 164조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계속 신설하겠습니다. 민간금융도 지역으로 더 많이 흐르도록 지역 재투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금융, 대기업,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확산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은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체질 개선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3대 구조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은 원활히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며 우수 일반기업 구분으로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에서 불편, 불합리한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로잡겠습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배당 확대 유도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의 자산이 우리 증시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포용금융으로 금융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금융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턱은 낮추고 출구에서는 평생 추심의 굴레를 끊어내며 다시 설 기회는 넓히겠습니다. 먼저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1층의 민간금융은 과거의 연체 이력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보는 신용평가로 바꾸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2층의 정책금융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여 재원을 튼튼히 하고 100만 원, 4.5%, 10년에 소액 저리 장기 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3층은 맞춤형 대안금융을 확대하여 K마이크로 크레딧을 적립하고 금융의 문턱을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높이로 낮추겠습니다. 금융의 출구에서 한 번의 연체가 평생의 추심과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실패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세도액 기금 집행으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정리하고 채권의 소각과 채무 조정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연체 채권 관리 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과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무자 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연체를 양산해온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빚 때문에 죽는 사회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재기의 기회를 활짝 열겠습니다. 원스톱 전담 지원 체계,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구축 등 채무자 구제에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금융, 복지, 고용, 연계 지원 확대와 개인회생 파산 신청의 편의를 높여 정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적극 돕겠습니다. 민생약 탈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용금융이 금융의 DNA로 자리 잡도록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에게는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금융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국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청년 초기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청년 미래적금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자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금융교육과 1:1 재무상담도 함께 제공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청년의 도전과 경제활동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의 창업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전용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면책을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도 금융의 문을 열겠습니다. 호응이 높은 청년 미래 이음 대출은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대한신용평가를 활용해 신용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신혼부부 정책주택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결혼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3고에 따른 민생, 실물경제의 어려움에는 정책, 민간금융권이 함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금융권의 낡은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금융회사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차단, 연임 절차 개선 등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행정감독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의 속도를 높여 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디지털 자산 및 보안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망부리 해제와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권의 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이 금융의 방향을 바꾼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시 새 출발한다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금융이 달라졌다, 내 삶이 나아졌다 체감하실 때까지 개혁과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서 성과도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자본시장 그중에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주력해야 될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옥석 가리기도 잘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너무 굵직한 대책을 너무 빠르게 많이 내놓는다고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중복 상장 문제, 동전주 상장 폐지, 저PBR, 코스닥 세그먼트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체질을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시고요. 그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게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그 부작용의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시고,
어쨌든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좀 잠재력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또 국민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거의 돌덩이가 돼버린 거는 좀 골라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저항 때문에.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전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기준도 높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뭐 우량 기업들은 어차피 뭐 코스피 시장이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없어져야 말씀하시는 그 공간이 생겨서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융이 아까 사람 살리는 금융 그 표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금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해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는데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좋은 말이긴 한데 연체 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거를 가지고 그럼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 서구 사회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재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뭐 5년, 10년, 15년 되고 저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막 늘어나가지고 5천만 원 돼서 평생 빚쟁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 도덕적 해이도 아니고 누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집도 못 얻고 맨날 압류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7년 버텨가지고 원리금 탕감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능력이 있는데 막 신용불량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계좌 개설도 못하면서 7년 버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더 손해인데 이거를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사실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 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무슨 그러면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진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억울한 생각 갖게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거를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을 해가지고 다 이자로 다 받고 있잖아요. 심하게는 대손상각이라고 합니까? 네. 그런 거 다 해놓잖아요, 미리. 그래서 손해가 또 아닌 거죠, 이게 정리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갖다가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보이죠. 그거 다 미리 다 받은 거고 그 가혹하게 과도하게 받으면 부당이득 아닙니까? 그 부당이득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위원장께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이런저런 얘기가 있더라도 필요하면 제도도 만드시고요. 그것도 설득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럼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때 상록수 네. 유동화 회사. 근데 그걸 금융회사 대표들, 주주로 있는 대표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그게 있는지조차도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수십만 명이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요 관리하는 회사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로 이게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랑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관리의 문제여갖고요. 이 자체를 내재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아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도한 언론사한테 그 고맙다 그랬어요? 네, 식사 같이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식사만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다른 신문사들로 계속 그런 추적해갖고요. 네. 계속 많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들한테는 보고입니다. 그런 거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상 확실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됐습니다. 혹시 뭐 총리님 하실 말씀 좀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없어요? 네. 저 아까 저 금융 송지원님 네, 아까 발언 기회 말씀 받으셨는데요. 하십시오. 요거 말씀하시고 기획예산처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해주세요. 네. 6월 2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금융당국에 당부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찾아낼 것과 채무조정 홍보를 강화할 것에 대해 현장형 실행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24시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무위기 자가진단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정보에 잡히지 않는 취약 채무자를 찾기로 추가로 찾아내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와 공공상담기관까지 연결하는 모두의 금융회복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의 방향에 공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 금융복지고용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금융 비금융 데이터로 위기자를 발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저도 금융위 발표 이전에 거주 자치구의 채무위기 자가진단과 공공상담 연결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채무조정뿐 아니라 법률 지원 복지, 일자리, 정신건강,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피해 예방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네. 다만 현장에는 데이터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위기자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상환 중이지만 카드 돌려막기, 가족 지인 차용하고 보험 적금을 해약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소진하면서까지 버티면서 이미 상환 능력과 가계의 안전망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이제 조금만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문서로 관련해서 좀 내세요. 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정책 제안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내시고 앞으로 말씀하시면 핵심 요지만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문서로 내시면 각 부처에서 참고하도록 하시죠.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디 계세요?